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순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도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유해진 작가의 빨간 벽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유해진 작가의 빨간 벽입니다. 유해진, 어른이 되면 더는 잘할 수 없다고 했다. 본래부터 나의 것이 아닌 것만 같았던 말은 어느 순간 나의 것이 되었고, 키재기를 좋아하던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키를 재는 것을 멈추었다. 나는 더 자라지 않았고 짧아지기를 반복했던 소매와 밑단도 함께 자라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자라나야 하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에도 성장을 필요로 하는 서툰 부분이 있었다. 이제 나는 키가 아닌 마음의 크기를 잰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아직도 마음이 턱없이 어리기에. 네, 그럼 이어서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빨간 벽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안에서 그 벽의 정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 벽의 정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인간관계에 있어 사람을 마주할 때 가끔 느껴지는 이것의 정체는 결코 기분 좋은 느낌의 것은 아니었다. 마음 구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묵직하고 답답한 감정.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감정은 대개 그 크기에 머물지 않고 자라나 눈앞의 사람을 가리는 거대한 벽이 되곤 한다. 누군가 이것의 정체를 묻는다면 나는 딱 잘라서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벽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당신이 단지 한가한 나와 같이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전에 분명 경험해 보았던 느낌이라는 것이다. 막상 마주치면 당황해서 이를 그르치는 원인이 되기 일쑤였던 이 벽.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이 벽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그동안 고민해왔던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내가 벽이라고 칭하는 애매하게 싫은 이 느낌은 시험 문제를 풀다가 간혹 어려운 문제를 마주쳤을 때의 느낌과도 비슷하다. 아무리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치러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문제의 난이도는 일관적이지 않다. 항상 쉬운 문제만 줄줄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쉬운 문제가 조금 많다 싶으면 그 시험에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몇 개씩 섞여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순간은 앞에서부터 쉬운 문제들을 시원시원하게 풀다가 답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이다. 거의 틀린 거나 다름없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순간을 대치하는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답을 적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틀린 줄 알면서도 오답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틀리는 것이 무서워 답을 적지 않고 빈칸으로 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고민을 거치든 우리는 그것이 비록 오답이었을지라도 나름대로의 답을 내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의 답을 내기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채점돼 버리는 이 시험지는 오답 위에 가차없이 빨간 빗금이 그어지고 만다. 어려운 문제와 답 사이를 가르는 빨간 빗금, 문제와 오답 사이에 그어진 알 수 없는 위화감. 나는 문제와 오답 사이에 세워진 그것의 모양이 꼭 빨간 벽과 같이 느껴졌다. 우리가 문제를 틀렸을 경우 빨간 빗금이 그어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서 틀린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빨간 빗금이 그어지기도 한다. 나이가 10대이던 20대이던 30대이던 모두에게나 어렵고 마냥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낯선 서로의 감정에 얽힌 크고 작은 복잡한 문제들. 내가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쓴 답이 타인에겐 정답이 아닌 경우도 많을 것이다. 내가 아닌 타인이 채점을 하는 어려운 문제. 흔히 인간관계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일까? 어쩌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치러왔던 그 어떤 과목의 시험보다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 명쾌하게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문제에 정답이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오답까지 없으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내가 상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오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우리는 상대의 뜰뜨름하게 바뀌어버린 표정과 서늘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때문에 서로에 대해 완벽한 이해와 배려된 행동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나친 기대일 수 있다. 나도 가끔 나의 속을 알다가도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내 속을 타인이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물론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는 다르다. 같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틀린 답을 제시했을 때 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는 나의 오답에 냉정하게 빨간 빗금을 그어버리는데 이 빗금은 둘 사이에 그어져 관계의 발전을 막는 벽이 된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과 나의 사이에 느껴지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묘하게 긴장되고 어색한 기류. 내가 빨간 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런 종류의 것이다. 살면서 나와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빨간 벽이 세워지는 순간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막 성인이 된 지금도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애초에 인간관계라는 게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목이지 않을까? 가끔 집 앞 아파트 단지 내를 지나가다가 서로에게 윽박지르는 노부부를 볼 때면 서로 간의 관계라는 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했다. 네, 그럼 다음 소제목은요. 타인의 빨간 벽이라는 소제목인데요. 함께 좀 더 읽어볼게요. 책의 주제를 정하고 책에 쓸 이야깃거리를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때가 시험 기간이어서 옆에는 같이 공부를 하는 친한 친구 A가 있었는데 나는 느닷없이 그 애를 앞에 앉혀놓고는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A가 겪었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종류의 사람은 누구였는지 뭐 대충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의 물음에 A는 뭐가 있을지 한참 고민하면서 눈을 굴리더니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애가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솔직히 A를 싫어한다던 그 친구는 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밝은 성격을 가진 A를 그 친구가 왜 싫어했었는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 너를 왜 싫어했었는지 물어봤어? 그게... 사실 그 뒤로 A를 통해 그 친구의 답변을 듣긴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답지 않은 이유였다. A와 그 친구 사이에는 아주 높고 거대한 벽이 있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그 둘은 대화 한번 제대로 주고받은 적이 없는 먼 사이였다는 것이랄까? 분명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고 이렇다 할 별다른 상호작용도 없었는데 빨간 벽은 대체 왜 만들어졌던 것인가? 아마 A는 아무리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 한들 답을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가 A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싫어했던 것이라면 빈칸에는 아마 어떠한 답이 들어가도 오답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를 이유 없이 막연히 싫어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문득 어떤 익숙한 문구가 떠올랐다. 세상에 10명뿐이 없다면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단 1명만이 나를 좋아한다 라는 말이다. 이 문구를 떠올리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다. 누구나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마음이 끌리는 친구를 발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딱히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왠지 마음이 가고 곁에 있고 싶어지는 사람 말이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듯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또한 있을 수 있다. 내가 이유 없이 당근을 좋아하고 콩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때가 힘들었다는 A를 떠올리면 누군가가 이유 없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괴로운 일임이 분명했다. 생각해보면 나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 중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 당연하게도 그들을 바라볼 때 기분은 썩 좋지만은 않았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나의 욕심인 것인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나를 향해 지어진 높은 벽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찜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타인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경우 나는 정답란에 답을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나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안 그래도 둘 사이에 존재하는 벽에 벽돌을 더 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상대방이 이유 없이 쌓은 벽을 허물어뜨리는데 굳이 헛되이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 나와의 관계를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 굳이 힘들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놓아버리자.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그저 폭탄과도 같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둘 사이의 관계 회복에 노력을 쏟느니 그 노력을 10명 중 나를 좋아해주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A를 너무 좋아하는 그 한 명이 누군지는 나는 알 것 같은데 말이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어렸던 내가 A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던 사실이 그저 아쉬울 뿐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파트는 당신이 쌓아야 하는 벽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당신이 부숴야만 하는 벽이라는 소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빨간 벽과 녹색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오답 노트라는 작품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유해진 작가의 빨간 벽이라는 작품 함께 읽어봤는데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은 새순이라는 책 중에서 일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